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원더콘도에 왔습니다. 아일랜드 레이아웃을 변경하기 위해서 치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재료 컨펌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PD님, 주거용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딜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주방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은 새로 집을 지을 때나 인테리어 레노베이션을 할 때도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리스팅에서 사진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올리는 사진 중에 하나가 부엌 사진이에요. 그만큼 주방 인테리어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주방 인테리어가 가장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주 놓치는 주방 디자인 실수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주방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매테리얼을 결정하는 건데요. 재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대로 파악하고 고르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클라이언트 분들도 특징과 내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자주 하고 심지어 집에서 김치까지 담가 먹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흰색 계열의 대리석이나 그라나이트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오염이나 스테인이 적은 퀄츠, 지금 여기 보시는 엔지니어링 스톤이나 포르셀라인 상판 재료를 고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우스 주방 상판을 고를 때 라미네이트 탑 그리고 원목 탑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곰팡이와 물의 노출에 취약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주방 피니쉬를 고를 때 북미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눠요. 필름, 우드 비니얼, MDF, 원목 등이 있죠. 근데 디자이너 분들과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원목 도어를 흰색 페인트로 피니시하는 거예요. 간혹 너무 오래된 도어라서 색깔만 바꾸거나 DIY로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시공하는 경우엔 MDF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비싼 원목을 골라놓고 흰색 페인트 칠하지 마시고 MDF 페인트 피니시만으로도 내구성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렴할 거고요. 가끔 MDF 도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원목이 제일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테리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영상이 1시간짜리가 되니까 제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PD님도 색깔을 고를 때 바닥색, 천장색, 그리고 주변 문, 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많이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가끔 전등색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주방 가구 색상을 선택할 때 조명에 따라서 피니쉬의 색깔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조명을 3가지로 구분하는데 주광색, 데일라이트, 주백색, 쿨화이트, 전구색, 웜톤의 조명에 따라서 노란색이 더 강하기도 하고 초록색보다는 회색이 더 강조되기도 해요. 이 3가지 색상 모두 있는 램프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니 어떠세요? 조명에 따라서 매테리얼의 색감이랑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죠? 조명에 따른 매테리얼 선택 팁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3번째로 주의할 부분은 오픈 쉘브를 상부장 대신 놓는 거예요. 이게 상부장이거든요. 우리가 콘도를 살아도 하우스를 살아도 항상 고민하는 게 뭘까요? 수납 아닐까요? 주방 인테리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납력이죠.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싱크 위나 후드 주변에 오픈형 선반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오픈형이다 보니 먼지도 많이 올라가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해요. 거기다가 물건을 조금이라도 많이 올려놓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수납력을 위해서 상부장을 두던지 타일이나 백스플래시를 천장까지 연장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쁜 월스콘스를 둬서 포인트까지 둘 수 있죠.
이게 개인적으로 청소하기도 편하고 주방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선반을 없애고 오픈형 쉘브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픈형 쉘브 옆에 후드가 있으니까 쉘브가 끊기겠죠. 그게 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후드 밑에다가 오픈형 선반을 두셔서 월투월로 연장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법과 온타리오 빌딩 코드에 따르면 이 스토브와 후드 사이에 정확한 공간에 치수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탈 수 있는 재료를 두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여기다 오픈 쉘브를 두면 그건 정말 틀린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 하실 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어퍼 캐비넷을 얘기했으니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핀터레스트에서 자주 뜨는 사진 중에 하나고 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바로 상부장과 천장 구조가 충돌하는 경우예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픈 스트럭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빔이나 조이스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웬만하면 빔이나 조이스트가 지나가는 자리와 부엌의 레이아웃이 평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빔이나 조이스트와 부엌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시공도 까다롭고 후드 시공을 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보다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상부장 마감 처리도 훨씬 더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상부장 어퍼 캐비넷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로어 캐비넷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부엌 레이아웃을 고민할 때 코너 부분을 연장해서 L자 형태나 U자형 레이아웃을 선택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코너장이 안 생기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코너 쪽에 들어가는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공간이 너무 많고 시공할 때도 도어가 열려야 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에요. 그리고 또 가구 공장에서도 가격을 더 받아요. 또 수납력을 위해서 레이지 수장과 같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만큼 수납력이 높지 않다는 리뷰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코너장을 없애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깔끔한 레이아웃을 더 추천드리는 거죠. 이거는 로어 캐비넷 하부장뿐만이 아니라 상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코너장은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더 많은 인테리어 꿀팁과 부동산 꿀팁까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